입니다. 요즘 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 장중에 코스피 같은 경우 2,300선이 잠깐 무너지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뭐 약간 한 제가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정도인가? 오른 줄을 알고 있어요. 사실 어제도 저희가 달러 강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담이 뭐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야. 사실 어제 이어서 사실은 뭐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제 또 이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보시기에 코스피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불안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주식시장을 갖다가 보는 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주식시장의 그 펀더멘털이 약해질 거라는 어떤 전망들, 다시 우리 말해서 경제가 나빠질 것 같다는, 우리 경제가 나빠지고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거라는 장기적 전망 때문에 낮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거는 미중 간의 이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그게 만약에 확전 양상으로 계속 치닫는다고 하면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가 악화될 거는 분명하니까 그게 주식시장에 반영된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은 금융공학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맨 처음에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한국 경제가 약화될 거라는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에서 손을 털고 조금씩 빠져나가서 원화 약세 현상이 집어대는 거죠. 근데 원화 약세 현상이 오히려 깊어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사실은 원화 약세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주식은 사실 정상적으로 제 가격을 유지한다고 해도 가령 뭐 1,000포인트, 10,000포인트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원화가 2배 이상 절하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반토막이 나는 거거든요. 그 앉아서 그냥 손해 보는 거죠. 그냥 손해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강달러 현상 그리고 원화 약세 현상이 사실은 주식시장을 더 약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이 강달러 현상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달러 강세 현상이 얼마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 여쭤봤을 때 평론가님의 답은 앞으로 이런저런 상황들을 봤을 때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견제에서 본다면 현재 우리 주식시장 이런 불안 상황 또는 주식시장의 어떤 하락,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강달러 현상, 원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또 그런 전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실은 한국의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원화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는 위안화 약세를 예견한 글로벌 그 투자은행들이 원화를 갖다가 사실은 매도라고 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원화하고 위안화하고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한 0.8 정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위안화가 오르면 원화도 따라오르고 내리면 같이 따라 내리거든요. 근데 위안화 약세에 지금 굉장히 그 사람들이 원화 약세보다도 사실은 위안화 약세를 점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도 그 금리를 내리면서 위안화 약세를 좀 중국 정부에서도 좀 끌고 가고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안화 약세라도 위안화 팔고 하는 데는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원화를 갖다가 매도하면서 그걸 hedge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매도를 하면은 이득이 생길 거 아니야.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우리 원화하고 중국 위안화하고 그게 그 상관성이 높다라는 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시아 지역의 로컬 통화 대비해서 이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는 프록시 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체 통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위안화를 파는 대신 한국은 유동성이 적고 외환 시장의 개방 정도가 많으니까 사실은 원화를 팔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선물 시장에서 왜 그 선물 시장에서 지금 원화 매도 현상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올해 말까지는 원화 약세 현상이 지속될 거라는 어떤 가정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거기에 사실은 또 하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그 시장의 추론입니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을 듣는 위안화 약세 기조로 좀 계속가면서 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좀 대비하고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국채는 잘 안 그러니까 팔고 있다는 내용이 별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말은 맨날 팔겠다 위협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중국의 외환 보유가 한 3조가 넘고요. 그 중에 이제 미국 국채가 한 1.1조, 1.2조 달러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판다고 위협은 하고 뭐 그런 말이 설사 나오는데 사실은 월스트리트에서는 그걸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 미국채를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채를 갖다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 미국의 시중금리는 확 오르겠죠. 그러겠죠. 미국 아무래도. 경제는 단기간적으로는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에 국채 가격이 확 내리겠죠. 따라서 1.2조를 갖고 있는 중국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1.2조 달러 가치지만은 이걸 갖다가 나중에 다 팔아버리게 되면 이 가격이 반토막이나 하면 엄청난 손실을 보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진짜 다른 데 있어요. 진짜 중국이 팔면은
연준에서 나서가지고 그 미국제를 갖다가 또 찍어내면 매수하면 되잖아요. 돼요. 예, 사도 되는 예, 거고. 지금 뭐 어차피 지금까지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연준이. 그렇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 그거니까. 예, 그러니까 예. 월스트리트에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그래서 그걸 갖다 시도를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네네. 사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의외로 제한적이네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기축통화가 달러가 기축통화인 역시. 이상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울 수 있는 무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 혼란 상황, 불안 상황은 네네네.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네네네. 11월 정도까지만 그냥 어떻게든 견뎌내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미국도 지금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지금 무역 전쟁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할리 그렇습니다. 데이비슨이 뭐 외국으로 옮긴다든지 예. 뭐 고용을 줄인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트럼프가 자기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갖다가 가는 그 길을 갈까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씩 완화시켜 나갈 거예요. 지금도 그런 조짐들이 약간씩 보이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보가 아닌 바에야 서로 죽을 일을 굳이 하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